혹시 괜찮으시면 앞으로 좀 오시는 거 어떠세요? 네, 저희도 그냥 여기 사실은 마이크 되지 않고도 말할 수 있는 네, 자리인 것 같아서 이게 마이크로 말하면 막 울리고 이게 말이 막 내가 내 말을 듣느라 막 전달이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괜찮으시다면 조금 앞으로 와주시면은 서로 눈 맞추면서 이야기 네, 나누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관계자분들도 앞으로 와주세요. 네,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그 자리 해주신 감독님, 배우님들 먼저 네, 자기소개와 함께 오늘 자리에 오신 소감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양이 키스 연출한 황수빈입니다. 오늘 그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영역의 신동엽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원 역의 류아벨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한 분도 안 계시면 어떡하나 걱정하고 왔는데 이렇게 저 영화 보러 늦은 시간에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동규입니다. 네, 여기 이제 벌써 2월 말이고 사실은 주중에 오늘 화요일죠. 저녁 시간에 극장을 찾는 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시는 건데 이렇게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영화 재밌게 보셨죠? 네, 저는 뭐랄까 굉장히 아직도 좀 자극적이고 도파민 막 이렇게 풍품 쏟는 그런 영화들 많은 가운데 이런 귀한 무해하고 굉장히 사랑스럽고 그리고 아주 용감하게 다정한 이런 영화가 우리한테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게 느껴져서 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 그리고 제작진 배우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저도 요즘 좀 지친 와중이었는데 이 영화 보고 이상한 힘을 막 에너지를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늘 사실은 영화 만드는 사람으로서 좀 더 궁금한 거긴 한데 이런 영화의 맨 처음 시작은 어땠을까? 감독님께서는 어떤 씨앗을 가지고 이 영화를 처음 만들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물을 주면서 그 씨앗이 원래 막 계획한 대로 또 이게 크지 않잖아요. 어떤 이런저런 변수를 만나면서 좀 바뀌기도 하고 어떤 거는 빠지고 어떤 거는 강화되면서 어떤 나무가 되는데 어떤 출발점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시게 된 건지 그리고 어떤 여정을 거쳐서 지금의 어떤 이런 이야기의 형태가 됐는지 지나온 과정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그 감정이 너무 넘쳐나는 여자랑 감정이 너무 없는 남자의 이야기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어쨌든 매개체가 필요했고 그래서 고양이라는 매개체가 들어왔고 그리고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에 대해 많이 고민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그때는 처음에는 이제 남녀의 사랑에 조금 더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상실을 겪은 두 남녀도 어쨌든 그 상실을 같이 뭐 이겨내지 못하더라도 같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뭐 동역이나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도 되게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희가 그럴 때 또 동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지나고 보니까 그 삶의 동력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답을 저도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걸 만들면서 좀 더 그런 것에 대해 많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한 것 같습니다. 씨앗이. 고양이는 그러면 이 전체 이야기에서 언제부터 같이 했던 건가요? 고양이는 처음부터 매개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주에서 가장
사랑하는 동물이 고양이기 때문에 그 고양이를 통해서 두 남녀가 그렇게 관계가 시작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감독님의 시작은 이러했는데 그러면 이 영화를 배우님들은 어떤 시점에서 처음 만나게 되셨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그 시나리오로 접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이지만 뭐 먼저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도 있고 감독님을 먼저 만나셨을 수도 있고 어떤 경로로 이 영화와 첫 대면을 하셨는지 그때 어떤 첫 인상 시나리오를 만약에 읽으셨다면 시나리오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읽으셨는지 네, 이런 것들 좀 자세한 감상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마이크를 저부터 주시는데 감사드리고요. 시나리오 처음에 이제 시나리오 단계에서는 그 전에는 감독님하고 아무런 친분이 없었고 이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제 감독님 알게 됐는데 따뜻한 이야기가 좋았고 같이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때 그 에너지가 너무 좋고 이제 하고 싶다. 예, 그리고 또 오랜만에 또 독립 장편으로서 이렇게 연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공적인 일이었지만 또 함께 아벨 배우나 이렇게 확정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지점들도 되게 재밌겠다 뭐 이런 마음에서 네,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프리 때는 많이 만나면서 감독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술도 마시고 하면서 같이 인물에 대해서 좀 깊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런 것들도 되게 즐거웠고 네, 되게 아무튼 즐겁게 시작했습니다. 네, 저도 시나리오를 통해서 네, 처음에 네, 같이 하게 됐고요. 저도 그 되게 오랜만에 따뜻한 이야기고 되게 동화 같은 이야기여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독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거 같이 하자고. 그래서 대본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약간 고민이 됐던 게 연극할 때 이제 이런 동력이라는 역할 같은 역할을 해보긴 했는데 매체를 할 때는 뭐 이런 역할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이거를 혹시라도 좀 실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살짝 들기는 했는데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저도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고 저도 감독이다 보니 저는 이 영화에 어떤 되게 독특한 톤 앤 매너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아픈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그 아픔을 막 전면에 막 과시하면서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얽히면서 그 아픔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서로를 알게 모르게 위로해 나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이런 뭐랄까 굉장히 산뜻하고 명랑한 유머 같은 게 이 전면에 깔려 있고 그리고 이런 아픔 자체를 막 이렇게 관객분들한테 이렇게 들이밀면서 막 아파하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식의 방식을 전혀 영화가 취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아픔이 오히려 더 진짜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이 영화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를 이렇게 막으로 싸고 있는 거는 굉장히 건강하고 명랑한 유머의 어떤 정신들이 있는데 이런 분위기랄까 이런 독특한 느낌들이 시나리오에서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풍겼을지 아니면은 현장에서 좀 같이 찾아가면서 만들어간 어떤 에너지 분위기였을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감독님은 네 어떠셨어요? 이런 게 먼저 의도가 된 이런 톤앤 매너랄까 이런 게 좀 의도를 삼으셨을지. 네, 저는 이제 시나리오 때부터 그런 뭐 아픔들을 막 제 자체가 또 막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좀 힘든 일이 있어도 되게 안에 넣고 밝은 척 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식의 영화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유의 영화를 저도 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네. 그래서 네, 그런 톤 앤 매너를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은 어떠셨어요? 시나리오 읽을 때 어떤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나올 거라는 어떤 상상들을 하셨는지 네. 네. 솔직하게. 저 시나리오 때부터 아주 잘 묻어 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귀엽고 리드미컬하고 그 안에 있는 유머들 그리고 지난번 GV 때 나왔던 이야기인데 어떤 분의 질문이 감독님의 유머 코드가 굉장히 90년대에 머물러 계신데 의도한 게 맞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런 유의 어떤 코드도 이 영화랑 잘 녹아져 있고 뭐 쉐브람 시리즈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되게 잘 어울린다. 예.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오히려 제가 조금 그런 지점을 못 살린 부분들이 막 저 혼자만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오히려 시나리오 단계에서 봤던 어떤 에너지보다 더 적극적으로 잘 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네, 저도 시나리오에서 충분히 그렇게 다 이미 감독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되게 명랑한 캐릭터들이 나와서 오히려 그게 되게 좀 현실적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조금 더 관객들한테 다가갔을 때도 좀 더 가까운 인물일 거라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쵸. 저도 더 잘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배우 모두가 다 그냥 자기를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동민 배우님 너무 좋았어요. 네, 최고였습니다. 이럴 거면 먼저 하세요. 다들 자기 반성의 시간을 집에서 가지시고 너무 현장에서 재밌었고요. 저희 추운 때 촬영을 했고 전기장판 깔고 거기 이불 덮고 앉아가지고 휴식 시간에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장면 같은 경우는 감독님이 워낙에 재밌게 써주셨고 그것대로만 해도 되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과는 이제 각자 집에서 자기 반성하는 걸로 하고 열심히 했죠. 아니 반성을 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오히려 유머가 뭐랄까 막 관객들을 막 억지로 웃기려고 막 애쓴다거나 이렇게 숨긴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주 적절한 어떤 균형을 맞춰가면서 아까 90년대 영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썰렁하기도 하고 좀 실없는데 그런데 웃음이 피식피식 계속 나오면서 그 웃음들이 쌓여서 만들어내는 에너지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게 참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게 자꾸 다른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굉장히 산뜻한 아주 청량한 그런 느낌들이 있었어요. 이 안에 물론 어린이들도 나오고 이제 동물도 나오고 하지만 이런 에너지를 영화를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받는구나. 근데 이것은 어떤 밸런스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오히려 배우분들이 좀 어렵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는 오히려 이런 아주 미묘한 굉장히 일상의 톤을 가져가지만 아주 좀 엉뚱하고 생뚱맞은 어떤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연기의 톤을 잡아가는 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도 해서 차라리 막 웃겨! 이러면 웃기기라도 할 텐데 어디 가서 이런 것도 아니고 요 어떤 미묘한 톤들을 너무너무 잘 잡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계속 잘 못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갑자기 좀 여쭙고 싶네요. 좀 더 감독님의 리듬을 제가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유연한 배우였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꼭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배우들이 그런다고 하는데요. 꼭 씬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후회되는 마음에 가는 차 안에서 연습하거나 그러거든요. 이미 찍고 온 오늘 찍고 온 장면을 이렇게 할 걸 하면서 연습을 최대 한 2주 정도까지 해본 적 있어요.
막 샤워하다가 툭 생각나고 아 이렇게 할 걸 이런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완성된 버전을 보고 아 저기서 저 템포가 아니었는데라든지 아 감독님이 이런 의도였구나 이제 명확하게 보인다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뭐 다음에 또 감독님 덕분에 다음에 또 제가 또 발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이야? 아니 너무 잘 해주셔서 저는 막 뭐 이게 어렵다고 생각을 못한 게 그냥 자연스럽게 너무 잘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네, 그 영화를 촬영하다 보면 그 제가 만든 사람이랑 계속 만드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가장 어렵게 이제 피해야 되는 그 요소들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이제 어린이 그리고 동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영화에 다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는 어린이와 정말 살아있는 동물이 같이 이 너무나 좋은 배우님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어떤 장면들을 연출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는데 특히 그 어린이 배우들과의 작업은 어떠셨는지 이제 영화 속에서 한별이 아버님과 그 제인이 아버님 또 이제 제인이가 좋아하는 언니로 나오시는데 그 아이들과의 작업은 개인적으로 어떤 경험이셨는지 좀 궁금해요. 뭐 재밌는 일화 같은 게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가. 마이크가 저쪽으로. 네. 그 제가 갖고 있을까요? 네. 아이들이 있어서 현장이 너무 밝아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현장은 돌발 상황들이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고 항상 준비를 이렇게 열심히 해 가도 그 준비만큼 항상 시간에 쫓기거나 어려운 지점들이 많을 수 있는 것이 현장이지만 이렇게 저희 수아나 한별이 같은 경우는 둘 다 아이들이 참 밝고 에너지가 그리고 또 되게 어른스러운 지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함께 하는데 어려움이라기보다는 그 귀여움에 같이 힐링하면서 찍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이런 아이들이면은 또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그리고 지금 찍고 있는 작품에 새 아이의 아버지로 나와서 아이들이랑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좋은 연습이 또 되었었고 그때의 기억을 고향 키스를 떠올리면서 지금 또 찍고 있는데 아무튼 아이들이 있어서 현장이 또 밝아지는 그런 에너지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양이는 말이 잘 안 통해가지고 쉽진 않았지만 근데 고양이 덕분에 또 그 동물들이 또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 세링되고 아마 스태프분들이 고생하셨겠죠. 저는 좋았습니다. 네, 스태프분들도 좀 와 계신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떠셨어요? 어떻게 캐스팅을 하셨는지. 그 제인이 한별이 모두 오디션을 통해서 캐스팅을 했는데요. 그 제인이는 실제로도 약간 좀 되게 오디션에서도 다른 배우분들과 달리 되게 차분하게 7살답지 않게 차분하게 얘기하고 뭐 질문에도 뭐 잘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 그 저희 대본을 주잖아요. 대본 줬을 때는 그 우는 씬을 줬는데 갑자기 확 몰입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캐스팅하게 됐고 한별이는 뭐 오디션 때부터 굉장히 에너지가 좋았고 밝았고 한별이구나 제가 한별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래서 캐스팅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류하벨 배우님 맡으신 로원이 보면서 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어떤 그 캐릭터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 들어보셨을 것도 같은데 빨간 머리 앤도 좀 생각이 났고 삐삐도 좀 생각이 났어요. 어떤 그 에너지가 근데 막 저 세상에 가 있는 느낌은 아닌데 뭔가 막 여기서 막 이제 어떤 별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은 에너지가 좀 느껴져서 저 인물은 어떤 이야기를 갖고 이 동네에 왔을까? 뭐 이런 에너지가 느껴져서 저는 다 잘한 삐삐를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되게 새로웠는데 이제
그 극을 거듭할수록 이제 그 인물이 가진 아픔들이 좀 드러나는 면들이 있고 이런 아픔을 처음부터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고 어떤 밝은 명랑한 에너지 속에서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이제 싹을 틔우면서 보이게 되는데 이런 좀 복잡한 인물을 접근하실 때 어떤 고민들을 좀 많이 하셨을지 좀 개인적으로 궁금했고 개인적으로 이 장면이 좀 나한테 제일 좀 챌린징이었다. 조금 좀 나한테 도전적이었다 하는 장면도 혹시 있으신지도 궁금합니다.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이 시나리오를 읽고 이제 로원이라는 역할에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떠올렸던 레퍼런스예요. 빨간 머리 앵거 삐삐가 정말 너무 소름 돋았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읽었을 때 그 하루원이라는 인물이 이 사람은 예쁘진 않지만 사랑스러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러운 그 면은 어디서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도 되게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빨간머리인가 삐삐를. 그래서 어떤 그런 저의 어떤 상상 속에 있는 앤이나 삐삐가 했던 말들이 제 상상 속에서 막 합쳐져요. 근데 앤이 특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세상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정말 흥미롭잖아.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되게 무서울 수도 있지만 또 모험적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어떤 악이나 계산적인 것이 아니라 더 이제 좀 더 그 다음은 좋아질 거야. 어떤 그런 것들을 약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캐릭터들이라서 저는 로원이가 그 둘을 약간 섞어놓는 되게 예쁘지는 않지만 사랑스럽고 같이 있으면 약간 그런 긍정 에너지가 묻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여자의 그 전사가 어떻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런 캐릭터들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믹스를 하고 싶다. 근데 원래 대본에도 이 하루원이라는 캐릭터가 머리가 빠글빠글하다라는 설정은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약간 제가 그러면 오히려 그럼 N처럼 주근깨도 삐삐처럼 주근깨도 좀 더 있고 더 이 사람의 이렇게 빠글빠글한 머리도 진짜 되게 자기를 안 꾸미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 되게 개성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막 자기를 방치하는 어떤 그런 형상이 아니라 되게 또 다른 사랑스러운 또 다른 유니크함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랑 저랑. 그래서 너무 신기하네요, 감독님. 그 에너지를 그대로 제가 느낀 것 같네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 딱 그 둘을 제가 딱 상상하면서 되게 많이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예쁘지는 않지만 예쁜데 사랑스러운. 전형적인 예쁜 캐릭터 랑종이라고요? 랑종이요? 아니 뭐랄까 저는 그 류영열 배우님들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영화를 볼 때는 그런 내가 아는 이 배우님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배우로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너무나 보통 사람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오 이러면서 보게 됐던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 예쁘지만 사랑스러운으로 괜히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네요. 신기합니다. 역시 영화는 저는 막 약간 그렇게 믿어서 그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그 오롯한 에너지가 알게 모르게 좀 담겨서 그게 불시에 이 스크린에 막 이렇게 묻어서 덕지덕지 묻어서 모르긴 몰라도 그게 뭐 어딘가에는 묻어 있어서 관객분들에게 꼭 전달되고 만다 이런 어떤 저의 신념이 있는데 그런 게 통했나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괜히 기분이 좋아지는. 저는 그 신동엽 배우님 그 캐릭터 너무 좋아했는데 이름도 같으세요. 이 캐릭터 어디서 나왔을까? 혹시 감독님 원래 시나리오에도 그 똑같은 이름이셨을지 그리고 이 캐릭터는 그렇다면
배우님께 어떤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걸까? 얼마나 싱크로율이 맞을까? 뭐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어서 배우님과 감독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신동엽 배우님이 그 고양키스 전에 제가 지금 단편에서 사채업자 역할을 하셨는데 근데 실제로 뵀을 때 되게 순하시고 되게 마르셨잖아요. 마르시고 말도 좀 느리시고 근데 고양키스 쓸 때 그 옆집 남자의 캐릭터가 제가 생각한 남자가 좀 그런 이미지였거든요. 그래서 쓰면서 신동엽 선배님한테 나중에 시나리오를 드려야겠다 생각했었고 그래서 그 캐릭터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근데 동력이고 새로운 동력이 너무 찰떡이라서 그래서 이름도 그대로 써야겠다 하고 시나리오도 써서 이제 나중에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제 감독님한테 이 얘기를 이제 최근에 와서 들었고요. 개인적으로 이제 그때 촬영을 다닐 때 이제 아내가 매니저 역할을 하고 같이 다녔었거든요. 아내가 아무래도 좀 챙겨주고 뭐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셔서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해서 나를 이런 캐릭터로 캐스팅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사실 제가 저희 영화에 나오는 동력 같은 캐릭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역할도 뭐 많이 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거의 싱크로가 99% 오늘도 아이 밥을 와리고추랑 볶아가지고 챙겨주고 압력밥솥에 돼지고기 수육도 해서 잘라주고 밥을 묻었는지 거울 보다가 다 떼고 뭐 그러고 와서 감독님이 쓰신 게 지금 현실이 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죠. 네, 너무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때는 몰랐어요. 연기하신 인물이 뭔가 영향을 이렇게 줬다고 느끼시는 순간일까요? 감독님이 자꾸 쓰면 자꾸 현실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고양이도 있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감독님한테 혹시 감독님 다음에 쓰실 때 저를 캐스팅하실 거면 로또 건물주 되는 거 이런 거 써주시면 안 되겠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계획이 좀 배우님을 위해 일단 저부터 내고 다음에 꼭 이름을 넣어달라는 요청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동민 이 본인이 이제 맡아서 연기해야 되는 역할과 이제 배우님 개인의 성향과의 어떤 차이를 이제 좁혀나가는 방식들이 전부 다르실 텐데 조용희 역할, 전 이게 또 이름들이 굉장히 독특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조용희라는 인물은 정말 약간 이런 느낌도 가져가려고 혹시 이런 이름이 또 나오기도 했나요 혹시? 네네. 맞나요?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한자의 의미 부여하는 걸 제가 또 좋아해서 용이라는 뭐 한자 의미도 있고 희는 뭐 기쁠 희 같은 건데 용은 제가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용이가 되게 침잠하는 캐릭터인데 그 안에는 저는 되게 순수함과 되게 그런 유머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의미를 담은 이름이었어요. 그랬군요. 오늘 알게 된 네. 사실 저는 아까 이 영화에서 뭐랄까 이 용이가 계속 말이 별로 없고 뭔가 계속 지켜보고 아이 옆에 있어도 되게 뚱한 아빠처럼 느껴지고 근데 이제 그 안에 굉장히 큰 슬픔이 이제 막 용수승치는 어떤 트라우마적인 그런 순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인물을 연기하신 배우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렇게 했는데 오늘 잠깐 만나본 배우님의 어떤 굉장한 활력과 어떤 에너지 그런 게 또 느껴져서 이 인물을 또 어떻게 접근하셨을까 막 이런 궁금증도 많이 생겼고 감독님과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나누셨는지 좀 궁금했어요. 이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확 떠오른 게 그때 책을 처음 받았을 때 첫 인상은 저랑 매우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도 뭐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각자의 아픔들이 있고 저도
사소한 아픔일지언정 그게 이제 깊숙이 박히면 잘 안 나오는 타입의 인간이고 또 조용히 침잠하는 저만의 좀 고치고 싶은 개인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요새는 제가 ENTJ를 목표로 MBTI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INFP인데 대조를 하시려고. 네, 그래서 거울 보고 하이파이브도 하고 서로 저 스스로에게 칭찬도 해주고 인사도 많이 해주고 하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려고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밝은 에너지를 가져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용이랑 닮아 있는 지점들이 이렇게 있다. 요거 나의 이런 부분이 용의 이 지점과 결을 맞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게 처음에 어떤 제가 용의를 오해하는 지점이 또 됐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래서 저는 조금은 더 용의가 조금은 더 이렇게 용의의 정서의 흐름이 진폭이 크게 왔다 갔다 보여지기로는 그런 식으로 처음 시나리오를 읽었고 감독님하고 이제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제가 용희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렇게 좀 침잠되어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눈빛이나 어떤 말, 뭐 얘가 그 아들을 대할 때의 태도 이런 거 하나하나에서 그런 것들이 묻어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서히 스며들어가고 이 사람이 변해가는 그 지점이 서서히 이렇게 낮은 언덕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뒤돌아보면 이만큼 바뀌어 있네를 영화 말미에 알아낼 수 있게끔 서서히 스며들게 이 인물이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거기에 대한 감독님과의 충분한 합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갔더니 제가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해도 해석하는 지점에서의 그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표현되어지는 지점에서 제 생각했던 것보다 용의는 더 침잠돼 있었던 사람인 거고 그 깊이를 사실 제가 가늠을 할 수가 없었던 인물인 거죠. 그 아픔의 깊이를. 그런 의미에서 새롭게 또 현장에서 감독님하고 용의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했던 시간들을 가졌고 그것이 결국에는 이제 감독님이 원하는 그 세계관 안에서의 용의가 결국에 잘 찾아진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 기억하시는 어떤 순간들은 있으세요? 배우님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네, 저야 뭐 모든 순간이 다 생각이 나고 저희가 얘기를 충분히 하기에는 좀 풀이 기간이 짧기도 했고 그래도 이제 좀 많이 이제 합의가 된 상태에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배우님 말대로 근데 그 밝기의 뭐 명도가 있잖아요. 명도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초반에 많이 조율하면서 맞춰졌고 맞춰진 이후에는 완전히 용의가 되셔서 동민 씨가 거의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독님이 차려주신 밥상에 맛있게 정말 잘 먹고 싶은데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성수가 네, 제가 더 하고 싶은 질문이 아직 많이 남았지만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관객분들 질문 한번 받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준비해 주신 선물 이 책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그 버치잼 토스트라는 이거 감독님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책을 질문해 주신 선착순 세 분께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이 책과 좀 인연이 있으신가요, 혹시? 이 책은 그 영화 속에서 그 출판사에서 새롭게 출판한 책으로 나왔던 책이고 여기 북극곰 출판사랑 문진아 작가님께서 그 영화에 나왔던 엄마가 낮잠을 잘 때도 그리신 같은 작가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선착순 세 분께 혹시 질문 있으신 분? 네. 주시면 그냥 하셔도 되나요? 네. 지난 TV 때 감독님께
올드게이트라고 질문했던 그 사람. 네, 기억나요. 그래서 계속 아까 쳐다보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 이 영화가 좀 젊은 사람들 층에 맞는 그런 영화인데 제가 좀 나이가 있는 편이라서 저때 사람들이 좀 공감하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는 그런 코드 결과라서 저는 좋게 봤다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드린 거였습니다. 네, 저도 좋게 받아들였었어요. 그래가지고 좋아서 오늘 또 왔는데 그 영화 속의 캐릭터들이 다 독특하고 그렇게 한데 특히나 그 아역을 하신 신수아 배우가 꽤 유명한 작품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뭐 순적 고티와 거기도 나오고 도면가게라는 그런 OTT 드라마에도 나오고 또 화제가 된 그런 드라마에 많이 나와가지고 그 아역이 아무래도 연기 그만큼 잘하고 배우이 눈에 들어오니까 감독님도 캐스팅 하셨을 텐데 그 캐스팅 하실 때 그 다른 그 배우님들랑 이게 케미가 맞으려면 일단 처음 연기를 같이 이제 하는 입장이니까 친해지려면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뭐 사준다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호감을 쌓아야 되니까. 네,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두 분이 그거랑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나마 유아벨 배우님은 좀 이렇게 호감이 가는 그런 좋은 캐릭터들을 많이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고등 배우님은 좀 이렇게 남자로서 이게 좀 호감이 간다기보다는 좀 감정이 느끼는 그런 캐릭터를 많이 하셔가지고 실제 여러 번 뵀는데 전혀 다른 성격이고 이렇게 그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런 그 이미지로 계속 붙여지면 좀 본인한테 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른 캐릭터 혹시 하고 싶은 캐릭터의 연기가 있으신지. 두 분 얘기하시기 전에 일단 두 번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수아 캐스팅에 관해서는 그 저희가 개봉이 지금 몇 년 후에 돼서 그렇지 수아가 그 모든 작품 하기 전에 저희 걸 첫 장편이었어요. 네, 제가 그걸 보고 캐스팅한 게 아니라 수아만 보고 캐스팅했고 저희 그게 포트폴리오가 돼서 그 후에 작품을 그것들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 키스가 배출한 천재아요. 네. 그리고 이 어린이 배우와 친해지기 위해서 어떤 사심을 사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셨는지. 굳이 사심을 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로원이로서 제인이를 대하는 것처럼 수아도 제인이로서 로원이를 대하고 있고 아빠를 대했어요. 그래서 굳이 뭔가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뭐 동민 배우님은 다르신가요? 저는 아빠로서 새엄마가 들어오면 이렇게 편하구나를 느끼면서 아니 너무 잘 놀길래 우리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이들과는 이렇게 호흡하는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배웠죠. 마음씨도 예쁘세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제가 동생들을 많이 약간 어릴 때부터 동네 동생들도 다 약간 조금 약간 맏언니처럼 있어가지고 그 애기라기보다는 그냥 동생들 보는 거 그냥 제가 좋든 싫든 그냥 몸에서 나오는 게 있나 봐요. 네. 뭐 근데 그게 맞았을 수도 있겠죠. 너무 다행히도. 근데 또 그분한테 들어보면 불편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수아. 너무 좋아했죠. 모르죠. 아유, 너무 좋아했어요. 그 아역 관련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이제 현장에 가면은 어린 배우들이 제일 조심스럽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미안한 마음들이 되게 많이 들어요. 왜냐면은 뭐 아들, 딸로 나와서 현장에서는 진짜 엄마, 아빠처럼 같이 재밌게 장난도 치고 하는데 이제 이 씬이 끝나면 그 친구들은 또 이제 어른들이랑 다르게 또 그냥 순수하게 다가오는데 이걸 스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몇 개월 뒤에 만나고 몇 년 뒤에 만나서 여전히 그런 눈빛으로 아빠를 쳐다볼 때 나는 어른이고 좀 아역 배우들을 볼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항상 얘네들한테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고 어떻게 안아줘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현장에서 어른들이 할 법한 애티튜드를 계속 교육을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어떨 땐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내가 이걸 어떻게 안아줘야 되지? 하면서 약간 뒤로 가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항상 어린 친구들이 연기를 하는 걸 보면 좀 막 되게 생각이 많아져요. 네. 우리 현장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캐릭터 관련 질문이셨죠? 저는 사실 어떤 캐릭터 인물을 고를 위치가 아닙니다. 저는 주시는 캐릭터에 항상 변신할 준비가 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은 감독님들께서 다양한 저의 모습들을 끄집어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여기 이렇게 한 분씩 하십니다. 네. 아니 뭐 다른 것보다 애기 재우러 들어간 다음에 묘열 배우님이 밥 먹으러 나오실 때 그냥 젓가락 아동요걸 쓰시는데 의도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었는지. 그 원래 제인이랑 먹으려고 아빠가 제인이 젓가락을 준비해 놓은 거니까 당연히 그냥 자연스럽게 네, 사용했던 것 같아요. 혼자선 아프지 말아요 노래를 어떻게 고르셨는지, 영화 만들 때도 그 노래를 꼭 집어서 알고 계셔서 정하신 건지, 그래서 수아가 노래 부른 거만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발표회 때 아이들이 모두 다 똑같이 그 원곡이 되게 어려워요, 음이. 그래서 애기들이 이렇게 나가게 하는 것도 너무 사랑스럽고.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윤감 감독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들 볼 때 그 아동걸 영화제 때 아역 배우라고 쓰지 않으시고 어린이 배우라고 쓰신다는 거 배워가지고 항상 어디서든지 어린이 배우라고 일컫는 걸 완전 각인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 속의 등장인물 중에 감독님이 캐스팅하고 싶으신 배우가 있으신지 한 명만. 혼자서 아프지 말아요는 그 제가 원래 좋아하는 그 노영심 씨가 만들었고 하림 씨가 부른 노래고요. 노영심 씨가 허락해 주셔서 사용하게 됐고 시나리오부터 이 노래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계속 PD님한테 이 노래는 꼭 사용해야 되니까 뭐 다른 거 할 수 없으니까 이거 꼭 사용해야 된다. 계속 네, 풀이 들어가기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허락 어떻게 쉽게 바로 이렇게 건너 이렇게 뭐 해서 네, 받으셨더라고요. 영화의 신이 함께 하셨군요. 어떤 거였지? 이거 어떻게 한 명만 고릅니까? 이거는 네, 그럴 수 없어요. 저 진짜 오랜만에 그 영화 속, 사실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이렇게 살아있는 어린이들을 보는 게 진짜 쉽지 않고, 그렇게 되려면 감독님도 진짜 애를 많이 쓰셔야 되고 같이 연기하시는 배우님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성인 배우분들이 보통 같이 하실 때 이게 사실은 진짜 쉽지, 어린이 배우들이 아주 똑똑하고 이런저런 이제 현장에도 좀 익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같이 해주시는 분들의 어떤 합이 정말 좋을 때 그 아이들이 자기 본연의 어떤 좋은 점들이 막 드러나고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 말 뭐 이런 게 뿜어져 나오는데, 이 영화 볼 때 그 에너지가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스크린 밖으로 뚫고 나오는 건데 이 현장에 좋은 어른들이 정말 많았구나 이렇게 느꼈어서 제가 이 배우만 이렇게 딱 해서 이렇게 하면 또 그 현장에 좋은 어른들이 있다면 또 이렇게 되겠지만, 이 어린이들이 빛날 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이 현장에 정말 많은 어른들이 이 같이 호흡을 하려고 정말 애쓰셨구나 이런 게 있어서 제가 뭐 감히 캐스팅을 한다고 이런 용기가 나올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네. 이 시간이 오늘 후딱 가가지고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소감,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자리해 주신 귀한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인사하기 전에
혹시 그 영화에서 요가 선생님 보고 뭐 이상한 거 못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죠? 그 사실 일본 분인데 발음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제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일본 분인지. 오늘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뵈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오늘 아마 마지막 집일 것 같은데 그 같이 이렇게 시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고양이 키스 그 보신 그 마음의 온기를 너무 오늘 당장 떨쳐내지 마시고 그래도 조금 간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뭐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구에 오기 전에 어떤 인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로원이라는 인물이. 얘는 과연 어땠을까? 그러니까 저희 영화에 보면은 전부 다 이제 뭐 죽음이라든지 상실, 뭐 고양이도 마찬가지고 엄마를 잃어버린 고양이, 그리고 아내를 잃어버린 한 남자,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한 여자, 다 그런 상실들이 있잖아요. 근데 로운이라는 캐릭터가 이제 어디 이제 뭐 일하러 나갔다 들어왔는데 남자친구가 신발이 2개가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로운은 고양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로운이라는 캐릭터가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되게 재밌고 감독님이 이제 그 전사에 대해서 겉으로 보여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운전하고 오면서 로운이라는 캐릭터가 참 되게 매력있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마지막 인사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어요. 인물들이 갖고 있는 전사들이 다 보여지진 않았지만 그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거, 이런 걸 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로운 너무 매력적이에요. 고맙습니다. 그러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오늘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관객분들을 만나는 게 저한테는 더 영화를 찍는 것보다 더 영화 같은 순간인 것 같아서 늘 오히려 GV를 다닐 때마다 되게 감동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하고요. 오히려 더 따뜻한 마음을 관객분들께 받아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영화도 따뜻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실제로 정말로 실제로 그냥 주변에 있는 아니면 외면하려고 했던 것들 아니면 그냥 나한테 손을 뻗어주는 것들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어떤 그냥 그런 어떠한 순간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너무 추운데 또 몇 번을 많이 보신 관객분들도 계시고 해서 더 감사드리고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이게 오늘날 이 극장계에서 이 영화관에서 이런 작품이 상영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 따뜻한 위로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모였거든요.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각자 아까 윤광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좋은 어른들이 좋은 마음으로 뭉쳐서 이렇게 따뜻한 이야기를 전달 드리려고 노력한 아주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마지막 GV가 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렇게 그런 따뜻한 온기들이 저희 영화를 통해서 전해졌다면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상영은 좀 더 하니까 혹시나 주변에 따뜻한 이야기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들 많이 전파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추운 날씨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